반갑습니다. 지금부터 WS 원음 방송과 한우란 신문이 후원하고 원불교 서울교구 화곡지구에서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식이 있겠습니다. 화곡지구 교무님들께서는 불단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산 상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에 꼭 모시고 싶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섭외에는 실패했습니다.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싶었었고요. 또 한 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꼭 참석하길 염원했지만 워낙 중차대한 시기인지라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드립시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바쁜 시기이니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는 우리가 전문가이니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원만한 이정표를 하나하나 지혜롭게 써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식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식 진행은 화곡지구 교무님들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영주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선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선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선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문 천지하감지희 부모하감지희 동포응감지희 법률응감지희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3년 6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화곡지구 강화, 개봉, 공황, 구로, 금천, 김포, 목동, 화곡, 화동교당과 일산교당 제가 출가 교도 일동은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은혜 가득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가슴에 온 누리의 평화의 물결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겁 타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하고 귀한 평화의 기운에 전 세계 일체 생명의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살아있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평화롭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경계에서 화하는 마음을 챙겨 세계 평화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고 국가의 평화 통일과 발전을
우리 손으로 무궁하게 하며 교단 발전을 우리 손으로 융창하게 하여 이 나라가 세계적인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1등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상생보훈으로 손을 꼭 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남북 문제 해결의 비방을 일러주시는 자산 상사님 법문 받들어 국운을 무한히 열어가며 국제사회를 선도할 일원이 되겠나이다. 또한 모두가 나임을 깨달아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북돋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끌어주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6월의 실록처럼 아름답게 하곡지구 일산지역 교환은 물론 기원인들의 원하는 모든 일도 원만히 이루어져 천년의 만보살 대열에 다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정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일원성 소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의 오효무 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재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성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심고가입니다. 설법순입니다. 오늘 설법을 해주시는 좌산 상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통일을 준비하시고 염원하시고 설득하시고 실천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남과 북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좌산 이광전 상사님의 설법 말씀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지혜의 등불 밝혀줄 법을 설하소서.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화곡지구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기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벌써 평화의 기운은 무르익어서 어제 북미 중요 담판에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칠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직 좀 여러분이 평화통일 기도를 하지 왜 인제사 이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고 모두 기뻐하셨지요? 나도 기쁘기는 한이 없으나, 그러나 걱정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걱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저 핵 문제만 적당히 얼버무려 놓고 분단 상태는 고착시키고
고착 상태를 또 영구화할까 싶어서 나는 이것이 대단히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평화 통일까지 꼬린시키려는지 내가 그것을 지켜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의 평화 정착은 지금 되어 갈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이제 남북이 서로 접촉이 잦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요새 잘 산다고 오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할 때에 또 오만 방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럴까 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함께 걱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살지 북한이 아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리는 교통 형편 없어서 민망스럽다고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그냥 조금 우리는 좀 좋다고 오만해가지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야.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분위기로. 그러게 되면 새로운 재앙이 또 터져. 새로운 재앙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통일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 온 지는 지금 몇 수십 년 되니까 그때에 처음에 총부에서 도저히 이렇게 더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통일 대도를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총부에서 통일 대도 가지고 선포도 하고 또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지 무려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강산에서도 통일 기원 법회를 2번이나 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내 기도 위력이 무력해서 그러는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이것이 남북 문제가 자꾸 엇박자로만 돌아가요. 엇박자로 돌아가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국가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국군을 열어가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기회가 막 여기저기서 지금 여건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꾸 내가 바라는 반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염려스러워서 지난 연말 무렵에 내가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원고 청탁에 와서 내가 원고를 써준 일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써서 원고를 보내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 연말에는 내가 별 수 없이 내가 아쉬운 사람이 돼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그것을 홍석현 회장한테 보냈어. 홍석현 회장한테 보냈더니 그 홍석현 회장이 그 뜻을 알고 이제 중앙일보에다 내주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고 그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서 내가 이제 남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통일만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의 경제 영토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남반도가 평화적인 합의 통일만 하면 세계의 경제 미국 다음으로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 조짐을
천명까지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일만 되면 우리 앞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또 모든 분야에서 그냥 한류가 일어나게 생겼고 이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엇박자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사실은 김정은 이분 걱정을 했거든요. 나이는 젊지 세상 물정은 모르지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젊어서 권력력은 봤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남북 통일 의식은 없고 그저 자기 권력 유지만 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사에다가 하는 말이 통일만 되어서 우리가 남북이 합의가 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데쳐놓고 그리고서는 분단 상태를 고착화시켜야 하냐. 분단을 고착하고 있으면 그 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 그 아픈 말을 했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또 핵 문제도 제가 그 얘기를 거기다 해서 담았어요. 핵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 한반도 지도는요 저 알라스카 반도만 또 못해요. 그건 몇 분의 1밖에 안 돼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니까 그냥 세계 지도 놓고 얼른 찾지. 저 외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코리아 지도 하나 찾으려면 한참 찾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조그만해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지상에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도망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가? 서해바다로 도망가? 동쪽으로 도망가?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서 핵폭탄 하나 터지면 우리 전멸이요. 우리 민족 정멸, 공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을 가져야 하냐고 내가 또 거기서 또 아픈 질문을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예의주시를 했더니 밑도 끝도 없이 북한 사람들이 그 변명을 그렇게 해요. 핵에 대해서 변명을 우리가 핵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핵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지 부득이해서 갖는 것이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변명하는 소리냐 어쩌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그 신년사 발표를 하는데 그중을 다르단 말이요. 지금까지 신년사에서 한 번도 남북 문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한 일이 없어. 이 김정은이.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희망의 불씨를 본 것 같았어. 난 분명히 거기에서 희망의 불씨를 봤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설득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나는 그 전에 정치인들이 오시면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서 설득을 못하고 좀 어렵겠으면 내가 가서라도 할란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가서 죽어도 괜찮고 말 잘못하다가 죽어도 괜찮고 그거 상관없으니까 내가 갈란다고. 정치인들이 가서 이 얘기하면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하지 속 시원한 그 아주 그 실상 그대로를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가서 하려니까 나 갈란다고 할 때 말리지 말라고 그랬지. 저때는 말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도 당연히 웃더라고. 웃는데 그 뒤로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남북 문제를 푸는 계기로 활용을 해봤으면 쓰겠다. 근데 평창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한 것은 그 평화라는 평창하고 장성장자예요. 응? 그 지명 자체가 평창이에요. 평화가 장성하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지명들은 옛날 도인들이 지어가지고요.
그 지명대로 되는 이치가 있어요. 이 영광도 보세요. 영적 광명이장 솟았잖아요. 거기서 저기도 저 김제도 금산이라는 데가 있어. 세 금자를 해놓고 김이라고 하는 데는 금이 안 나는데 금산이라고 하면 거기서 금 나야. 옛날 거기서 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명은 도인들이 되어서 지어가지고 그것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창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이름을 보고 내가 희망을 가졌어요. 거기서 희망 한 단서를 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평화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다행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북한 사람 오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처음에는 온다고 안 했어요. 그분들이 온다고 안 했는데 오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애를 써가지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우리 참여하려고 해가지고 와도 선수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북한 중요 결정권자를 가진 아주 그 고위급들이 그냥 모두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서 이게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내가 실망을 할 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뭐인 거냐면 북한 사람들 그 네 사람이든가 세 사람이든가 그때 3인방인가 그때 남한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오라게 해가지고 남북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바쁘게 삐라 던지는 것부터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그때 얼마나 심하고 멍충이 내가 그냥 욕을 내가 했지 않겠어요. 본의 아닌 욕을 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내가 지금 걱정인데 이번에는 그냥 저 한 사람 한 사람 불공을 통일도 불공자래야 통일돼야 어디가 불공 잘못했다가 통일돼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내가 아까 재고 오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북한 사람들이 불공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무시할 대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가지고 통일 받을 폭이 없어. 그럼 폭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불공을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김여정 이분이 문 대통령 손을 딱 잡고 통일 대통령 되어주세요. 여러분도 들었죠? 통일 대통령 되어주세요.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치고 되겠다.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뒤로 이렇게 나는 김정은 그분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낫다 그러죠. 일찍이 그 무서운 남한 땅을 어떻게 넘어서 오려고 그렇게 했던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판문각에서 하자고 해도 되는데 판문각이 아니고 이쪽 우리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넘어오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니 남북 정상회담이 아름답게 붙여져서 나는 평소에 늘 기원을 한 것이 남북 문제에 기원을 하는 것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아름다운 통일을 늘 기원을 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나는 이거 싸워서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큰 걱정이다. 내는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와 대종사님 법문에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 도덕 부모국 된다고 해놓고는 지극히들은 그냥 막 싸워서 죽이고 그냥 파괴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세계 정신적 지도국 되란다고? 누가 인정해요? 인정하겠어요? 난 그렇게 됐고 싶어서 이것이 걱정이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다가 지금도 가만히 보면 그냥 북한 미우니까 때려 부셔서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말들을 내가 들으면 그냥 내가 가슴이 오싹여. 응?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오싹여. 지금 전쟁 나면요, 6.25 전쟁은 그 박금살이 싸우며, 응? 어린애들 박금살이 싸우며, 박금살이 알아요? 박금살이 싸우며 지금이 뭐 6.25 전쟁하고 같은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할 것이오? 지금 싸웠다고 하면 지금 거느고 있어. 보당 하나만 누르면 이제 막 쏟아져서 넘어와가지고 우리 발전소도 다 부시고 뭣도 부시고 막 부시고 사람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못 살아요, 못 살아.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남북이 싸움이 붙게 되면 모든 생산 자본, 생산에 투입해야 될 자본을 전부 다 전쟁에다 투입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 같이 또 못 살아. 그래도 괜찮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을 아는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는 무력 통일을 꿈꿀 수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저쪽이 좀 무시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막 두드러 부셔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 안 되는 문제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중동에도 자살 테러의 그냥 골치야. 뭐 중동 사람만 골치가 아니라 그냥 세계가 골치야. 지금 적어도 그냥 구라파도 자살 테러 했었는데 그냥 골치야. 자살 테러는 누가 잘하냐? 저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편안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저절로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흡수통일 그냥 얼른 먹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그 욕심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생각도 이해는 가. 이해는 가긴 하지만은 그래 나는 흡수 통일을 해놓고 그 뒤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흡수 통일한 후에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또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동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 응? 그 처리하는 과정이 괜찮을까요? 또 북한에 지금 김일성 시신도 있어. 그거 어떻게 처리할래요? 무슨 통일을 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간단한 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그 어디도 파괴되지도 아니하고 남북이 그냥 함께 번영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가 전착할 수 있고 그런 남북 통일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찬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응? 안 들려. 찬성한다고요? 분명히 찬성해요? 분명히 찬성을 해야지. 찬성을 해야 돼. 그러한 정말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찬성을 해야 되지.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찬성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쩌겠어? 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수없이 반복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 얘기가 뭐냐면 합리적인 주장을 외면하면 그 대가가 혹독하다. 그 대가가 혹독하다. 현실 속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금이요 오기요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지.
합리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단 말이야. 어리석어 가지고 안 받기도 하지만 무단히 어떤 그 진영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경향이 우리들이 그 주변 환경에서 아주 팽배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에 김성일과 황윤길 두 분을 일본으로 보냈어. 일본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침범하다는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지금 일본은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파다하는데 그냥 여론이 분분하니까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을 파견을 했어. 파견했으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김성일은 안 올 것이다 하고 그리고 황윤길은 그 풍신수길이 눈을 보니까 키는 자금하고 눈은 번쩍이고 그래가지고 야심만만해가지고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그러고 그래 간 사람도 의견이 나눠졌단 말이야. 자기 진영 논리에 맨말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되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조정에서도 두 가지 말을 가지고 그냥 분분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 조정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이 조원 같은 분은 아주 그 조정에 가가지고 석고대조하면서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 말을 군거 줄줄들에다가 마구 찧어가지고 그냥 찧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낭자한 모습으로 애소를 해도 미쳤다고. 누가 미쳐? 어? 미쳤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물러나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꼴 뒷꼭지나 볼란다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 뜻 있는 분들 뭐 규합해가지고 그냥 산에로 오르고 내리고 꼭 미친 사람은 그렇게 그냥 했는데 그것이 그때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원이라고 하는 분이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청주에 침했을 때 거기서는 이겼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금산 땅에서 700명 의병 오고 싸워가지고 20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 죽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원체 많이 죽어버리니까 호남 땅을 더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 못 살아겠다 싶으니까 그냥 호남 땅을 못 오고 간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700의총이에요. 조원이. 그때 그런 분들의 그 합리적 의견 하나 안 들었던 것이 대가가 7년 전쟁 전화 속에서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민족이. 합리적 한마디의 그것을 외면한 대가가 그렇게 혹독해요. 그때 그랬으면 또 그것으로 이제 또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한말에 또 김옥균 선생을 비롯해서 개화주의자이죠. 우리도 개화하자, 선진문명 받아들이자 했잖아요.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대가가 어땠어요? 36년 식민 통치 그 대가 치렀어요. 그 대가. 지금 그 후로 또 해방 이후에는 백범 선생이, 영운영 선생이 우리도 단일정부 수립하자. 그렇게 남북 다니면서 호소하고 사정하고 그래서도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결과 어떻게 되었어? 지금도 분단 역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6.25 전쟁 치르고. 그러니 이 합리적인 한마디 듣지 않은 이 역사적 대가라는 것은 이렇게 혹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주장하는 말씀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고 또 우리 국군이 보장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방안을 외면하고 합의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평가절하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나라가 복받을 자격은 없는 것이지 뭐. 복받을 자격 없으면 그냥 고생 실컷 더 해야지 뭐. 예?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금 아주 지금 걱정이에요. 그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야. 분단 지금 핵 문제 절당이 지금 얼버무렸고 이 아주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그냥 작정코 핵은 없애려고 하더만. 핵은 없애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핵은 없애겠는데 가만히 통일을 시켜주려고 안 해요 지금. 통일 말까지는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통일까지 이 기회에 이 기운을 갖다 통일까지 밀어붙이면 나는 지금 된다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북한 보고도 나는 하는 소리요. 우리 남북 통일 시켜주기 전에는 핵 폐기 안 할란다. 난 북한이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응? 응? 완전히 핵 통일, 핵을 폐기하려면 통일이 완전히 되고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양 번영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핵을 확실히 폐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핵 폐기 못하겠다 하고 좀 버티보면 어쩔란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핵을 내가 그 얘기를 다 지금 전했습니다. 핵폭탄을 핵을 이것을 통일을 하는 소재로 활용을 한번 해봐라. 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통일까지 만들어 버려야 뒤에 재앙이 없지. 분단 상태를 고착시켜 놓고 나면 또 어쩌다가 우리 관리들이 또 잘못해가지고 그 금강산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사고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또 원점으로 돌려야 돼?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잖아요. 무슨 남북이 조금 잘 되려고 하다가 무엇이 잘못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또 무엇이 잘 되려고 하다 또 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지금 핵만 폐기해놓고 나는 핵만 폐기해놓고 통일하면 그러면 또 북한 보세요. 이제 핵도 없겠다. 북한 무시하기가 아주 좋거든. 응? 핵이 있을 때는 핵이 조심스러워서 전쟁이란 말을 차마 못했어. 핵보다는 떨어질까 싶은 게. 응? 그러니까 차마 전쟁하자는 말을 못했는데 핵 없애놓고 나면은 이제 핵폭탄도 없겠다. 저거 이제 우리 첨단 무기로 들면 지그들 뭐 꼼짝도 못할 것이다. 나 그런 생각으로 비약할까 싶어서 나는 지금도 걱정이에요.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고민을 하다가 창출한 이야기가 1국 2체제 2내각 통일 방식을 우리가 하자. 이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안을. 가만히 내가 이 힌트를 어디서 받았냐면 인도를 가졌더니 인도는 이 36개 주가 된대요. 주가 36개 주가 되는데 아니 무슨 교육부 장관이 36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 물었더니 인도 연방 정부 그 정부는 이 국방권, 외교권, 내무권 이 세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장관 세 개뿐이야. 연방 정부에는 세 개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부 장관도 36명 여기 돼가지고 각 주에 다 그런 것은 있어. 그래가지고 국가 그 통수권만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남북 땅덩이를 놓고 보면 남한 북한 다 합해도 인도 주 하나밖에 안 되거든. 주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북한 주 남한 주 해서 북한 정부 내각 해놓고 남한 정부 내각 해놓고 북한 내각 수도는 평양이고 남한 내각 수도는 세종시고 그리고 어디 판문점 중간쯤에다가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국방권하고 외교권만 하자 말이에요. 외교권만. 외교권도 줘도 괜찮아요. 난 국방권 와야 한다 그 말이지. 북한 그래서
이 북한도 군권은 그 통일적 목구가 소반에다 주고, 남한도 군권은 통일적 목구가 소반에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군인이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싸울 일은 없을 거다뇨. 저기서 저 금강산에서 사람 하나 죽었다고 해도 싸울 일은 없어. 싸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남북이 아주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만 합의된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누가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북이 처음에는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로 국가 수반을 세우고 거기에다 남북이 군권 고리 저기 하게 되면 그래도 싸울까요? 그래도 싸우려면 우리나라 사람 하도 잘 싸우니까 그래도 싸우려면 내가 모르네. 난 설령 조금 한쪽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나라 안보는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되면 북한이 우리 그렇게 해서 그것만 남북이 합의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그냥 이 남아돌아서 그냥 두통거리인 쌀 한 3분의 1만 띄어가지고 북한 상하 좌우를 전부 다 먹여 사진단 말이야. 배불리 먹여줘.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엄청 호감도를 갖게 되래. 호감도가 그냥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제 그러게 되면 남북통일은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북한의 지하 자원이 아주 우라늄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난 그게 참말인가 모르겠어. 신문에 보니까 우라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 아주 귀중한 지하에 그 뭐 광석 금보다도 더 비싼 무엇이 또 지하 자원이 있대요. 그러니 북한 자원과 남한 기술과 북한 노동력과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그 동남아로 가는 우리 기업들을 갖다 북한으로 밀어주면 나는 북한은 연간 20% 성장을 한다 그러면 20% 이상 안 나, 20% 이상 할 것 같아요. 20% 정도 매년 성장을 할 것이고 남한 기업들은 지금 중국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중국 갔는데 중국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그렇게 지금 좋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갈 데가 없어. 모두 다 이제 그동안 중진국들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임금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북쪽으로 밀어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그냥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그냥 잘 살게 되고 그냥 그러게 되면 설령 김정은이 딴 마음 먹는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어떻게? 응? 그래서 옛날부터 병법에 아주 중요한 그 병법에 적국하고 싸울 때도 그 나라 적국 국민은 환심은 사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가 전쟁통이라든지 흡수통이라든지 평화통이라든지 북한 사람들을 한심은 사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려. 지금 우리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통일 안 바른대요. 요새 젊은이들이 더 그런다고 그래요. 왜 젊은이들이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잘 아는 분이네. 예?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들었어. 그 지금 뭔 폭탄 하나를 쏘는데 그 12억이래요. 폭탄 한 개가. 근데 우리 전쟁 연습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폭탄이 그것을 몇 개씩 던지니 말이에요. 그 한 개 던지지 10억이 날라가. 그러니까 통일 비용보다 아무리 우리가 거기다 퍼주어도 분담 비용보다 적게 들어. 분담 비용이 지금 눈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됐으면 안 들어갈 비용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끝없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게 되면 그 비용은 전략할 수 있고 그 전략된 거 가지고 통일 비용으로 쓰게 되면은 썩고도 싸마장 넘쳐 쓰고도 넘쳐. 그런데다가 경제 성장까지 이 지금 내가 저쪽 저 카자흐스탄으로 그 중앙아시아를 가봤는데 우리 국민은 이제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 근데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너일 전쟁, 청일 전쟁을 해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오도모독이 해가지고 그냥 싹 없었었어. 근데 우리 민족은 그때 원동이 있죠. 브라디포스 거기를 원동이라고 그래. 그 밤에 오라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민족들을 해가지고서 갔다가 저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지 우스소베라고 하는 데다 다 퍼버렸어. 그래서 왜 그랬다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스파이로 오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서는 미안해서 우리들은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들 국적도 주고 그냥 먹게 살게도 해주고 우리 말도 쓰겁게 해주고 문화원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에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는 어떻게 많은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아주 거기서 부러운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는 남한이 이것이 말만 육지지 지금 섬이요 섬. 이 북한이 꽉 막혀가지고 대륙으로 못 가니까 이거 섬이지 무슨 뭐 대륙이요 육지요. 그래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가 통일만 되면 그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가 다 우리 경제 영토단 말이에요. 경제 영토 가지고 거기서 버려를 돈이 그래서 세계 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봤어 알았어. 그러기 때문에 통일해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수익 포기해야 할까요? 그런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포기해야겠어? 포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기사에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국군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온 민족 화합 단결 시대 우리 모든 민족의 그 행복 시대가 활짝 열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체제를 고집해야 하냐? 분단 체제 가지고 있으면 무슨 그 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다냐? 내가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가보니까 소수민족이 한족을 버리지 않고 한족이 소수민족을 버리지 않고 소수민족끼리도 서로 버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화합 단결해서 중국의 꿈을 이루자 그러더란 말이야. 그렇게 그냥 구석구석에다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민족끼리 원수야 악수야 하고 대결에 살아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일국, 이체제, 이내각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하자. 그 못할 이유가 있냐?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다음에 끝나고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좀 나 좀 가르쳐 줘. 나 좀 가르쳐 줘. 그 방안에 이것을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와서 좀 이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좀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또 고민해서 또 다른 방안을 또 연구를 해보든가 하죠. 그래서 이제 통일 기억고 여러분들이 통일법회를 진지게 쓰면 그냥 되었을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노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데요. 염원이라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때 더 큰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부르는 콧노래도 좋지만 함께 부르는 합창은 더 큰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옆 사람과 하나가 되어 부른다면 오늘 행사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마무리하는 의미도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약속하며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음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상으로 원불교 서울교구 화곡지구 주관으로 진행한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